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설마. 상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제발 받아라.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사고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는 부서진 차들이 여러 대 엉켜 있었어요.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있었고 부상자들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5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10대와 화물차 2대가 연쇄 추돌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 5명, 부상자 1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혹시 아들의 차가 보일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차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영숙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여보. 어떡해. 병원에 가봐야 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인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마중물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추석 이틀 전 아침이었습니다. 포항의 한 낡은 아파트 4층, 영숙의 집 부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70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영숙은 이 명절만큼은 절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오니까요. 올해는 민호가 얼마나 컸을까? 영숙은 도마 위에 놓인 애호박을 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0살짜리 손자 민호는 작년 추석 때 할머니 무릎까지 왔었는데 이제는 분명 더 자랐을 거예요. 손녀 지은이는 중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제법 숙녀 티가 나겠죠. 며느리 수지는 늘 바빴지만 추석만큼은 꼭 함께 왔습니다. 아들 상현이는 서울에서 회사 일로 늘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가족이 다 모이는 날만큼은 웃는 얼굴을 보여줬어요. 여보, 모레면 애들 다 온대요. 지은이도 오고 민호도 오고. 영숙은 작은 제단 앞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뒤로 영숙은 혼자가 되었지만 추석과 설날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 가족이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요. 아침 8시 영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달군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밀가루 옷을 입힌 애호박을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민호는 동그랑땡을 제일 좋아했지. 작년 추석 때 민호는 할머니가 부친 동그랑땡을 3개나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두드리며 할머니, 나 배부르다. 라고 소리쳤죠. 영숙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민호가 그렇게 맛있게 먹어줄까요? 영숙은 벌써부터 손자의 환한 웃음이 그려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었어요. 아들 상현에게서 연락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전화기 화면에는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겠지. 내일 출발 전에 연락 오겠지. 아들은 며칠 전 전화로 추석 전날 새벽 5시에 서울에서 출발하겠다고 말했어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서울에서 포항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새벽에 출발하면 아침 9시쯤에는 도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추석 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오늘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나무를 묻히고 송편을 빚고 과일을 깎아야 했습니다. 영숙은 부지런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지은이는 시금치나물을 좋아했지. 손녀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유독 시금치나물을 좋아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나물을 잘 안 먹는데 지은이는 참기름 넣은 시금치나물을 밥에 비벼 먹곤 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이 대견해서 늘 시금치나물을 넉넉히 만들어 두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나물을 다 묻혀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어요. 이제 송편을 빚을 차례였습니다. 영숙은 어제 만들어둔 반죽을 꺼내 작은 덩어리로 떼어냈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동그랗게 빚어 안에 깨소를 넣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영숙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민호는 송편도 좋아했지. 깨소 들어간 거. 영숙은 웃음을 머금으며 송편을 빚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작고 동그란 눈에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환하게 웃을 때마다 보이는 앞니 사이의 작은 틈. 영숙은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영숙은 송편을 모두 빚어 찜기에 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솔잎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영숙은 뚜껑을 열어 송편이 잘 익었는지 확인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송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영숙은 주방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아들 가족이 서울에서 내려올 겁니다. 영숙은 설레는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녁 6시 영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상현이었어요. 영숙은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할게요. 아침 9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조심히 와라. 엄마가 다 준비해놨다. 네, 엄마. 민호랑 지은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우리 민호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전해라. 알았어요, 엄마. 내일 봬요. 전화를 끄는 영숙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손주들을 볼 수 있어요. 영숙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설레는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민호 온대요. 지은이도 오고. 당신도 보고 싶겠죠?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손주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을 텐데. 영숙은 조금 슬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슬퍼할 시간에 내일을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을 위해 푹 쉬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어요. 민호가 뛰어들어오는 모습, 지은이가 안기는 모습.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벽 5시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아들 가족이 지금쯤 출발했을 시간이었어요. 영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없었어요. 아직 운전 중이라 연락을 못한 걸까요? 괜찮아. 곧 도착할 거야.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제 만들어둔 전과 나물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가족을 기다리는 일 영숙에게는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 7시, 8시, 9시.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아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이제 불안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상현은 받지 않았어요. 10시가 넘어서자 영숙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리고 뉴스 속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화면 속에는 경부고속도로의 참혹한 사고 현장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설마. 영숙의 손은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고 상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제발, 제발 받아라.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사고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는 부서진 차들이 여러 대 엉켜 있었어요.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있었고 부상자들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5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10대와 화물차 2대가 연쇄 추돌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 5명, 부상자 1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혹시 아들의 차가 보일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차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영숙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상현, 수진, 지은이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여보, 여보, 어떡해.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해. 영숙은 택시를 잡아타고 포항 시내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영숙의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아니길, 제발 무사하길. 영숙은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영숙은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경상자만 오셨습니다. 중상자들은 대구로 이송되었어요. 대구요? 네,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가보세요. 영숙은 다시 택시를 타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포항에서 대구까지는 1시간이 걸렸어요. 영숙에게 그 시간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영숙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할머니, 가족분이 사고 나셨어요? 네. 아들이, 손주들이 괜찮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택시기사의 위로였지만 영숙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살아있게 해달라고,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경북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영숙은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은 사고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접수대로 가서 물었어요. 박상현이라는 사람 여기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계십니다.
3층 중환자실에 계세요.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중환자실이라니. 영숙은 떨리는 다리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 도착해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영숙을 막아섰어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 제가 엄마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곧 나오실 겁니다. 영숙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았다기보다는 쓰러지다시피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상현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환자분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내부 출혈도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지만 뭐예요? 살 수 있죠? 우리 아들 살 수 있죠?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는요? 손주들은요? 의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부인분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님도. 손녀요? 지은이요? 네. 안타깝지만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손녀 지은이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간호사들이 달려와 영숙을 부축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는요? 손자 민호는 어디 있어요? 영숙은 의사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자분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사고 현장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색 중이지만 아직 찾지 못했어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호가 없다니. 어디로 간 거죠? 영숙은 의사에게 계속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에 같이 타고 있었을 텐데. 사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으니 곧 소식이 올 겁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자 민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꿈이길 바랐어요.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민호야, 우리 민호.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손주들을 기다리며 설레었는데, 간호사가 영숙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영숙은 물을 받았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숙은 중환자실 밖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박영숙 씨이십니까? 네. 우리 손자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저희가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주변 병원에도 연락했고 실종 신고도 접수했습니다. 꼭 찾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영숙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 상현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상현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상현은 영숙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상현아, 상현아. 영숙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차가워진 아들의 손.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그 손.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며느리 수진과 손녀 지은이의 장례도 함께였어요. 영숙은 세계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넋을 잃었습니다.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민호는요? 민호는 찾았어요? 영숙은 찾아온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색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벌써 나흘이나 지났는데 우리 민호 어디 간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민호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인근 병원들도 모두 확인했지만 민호라는 이름의 환자는 없었습니다.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민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장례를 치르고 포항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추석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어요. 영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을 기다리며 설렜는데, 이제는 모두 사라졌어요.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그리고 민호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계속했지만 민호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사고 현장 주변에 붙였습니다.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분명히 살아있을 겁니다. 경찰은 영숙을 위로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건 살아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숙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전단지를 들고 포항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시장에도 가고 버스 정류장에도 가고 학교 앞에도 갔습니다. 민호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손자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영숙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음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더욱 굽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하루는 민호를 찾는 일로 채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단지를 챙기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실종 아동 정보를 찾아봤어요. 방송국에도 계속 사연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몸이라도 챙기셔야죠. 이웃 사람들이 말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민호를 찾아야 해요. 우리 민호는 살아있어요.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포기해야 할 때가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달랐습니다. 영숙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집벽은 온통 민호의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10살 때 찍은 사진부터 컴퓨터로 합성해서 만든 나이 든 모습의 사진까지 영숙은 매일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니? 할머니한테 와라. 영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영숙은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민호가 들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9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매일 전단지를 들고 나갔어요.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병원 좀 가세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웃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민호 찾기 전에는 아플 수 없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사라진 지 10년. 영숙은 이제 80이 넘었어요.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민호를 찾아 헤맸어요. 어느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시장에 나갔어요. 명절 음식을 사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많으니 혹시 민호를 본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영숙은 낡은 전단지를 들고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어요. 아무도 영숙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었어요.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손자예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손에는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무심코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청년의 얼굴, 그 눈, 어딘가 낯익은 눈빛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청년을 불렀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 분명히 민호의 눈이었어요. 민호야, 너 민호 아니니?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어요. 영숙은 청년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청년은 돌아서서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야. 영숙은 사라진 청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분명히 민호였어요.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달아났어요. 왜 도망간 걸까요? 왜 모른다고 한 걸까요? 영숙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서서 청년이 사라진 방향만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영숙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청년이 다시 나타날까 싶어서였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집에 가셔야죠. 시장 상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상인을 바라봤어요. 저기, 아까 여기 앉아있던 청년 아세요? 20살쯤 돼 보이는. 아, 그 친구요? 가끔 여기 와서 구걸하던데요. 말은 별로 안 하고 이름도 모르겠어요. 어디 사는지 아세요? 글쎄요. 노숙자인 것 같던데. 밤에는 저 뒤쪽 공원에서 자는 것 같아요. 영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공원. 영숙은 상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공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호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공원에 도착한 영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몇 사람들이 보였어요.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 박스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 영숙은 한 명 한 명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20살쯤 되는 청년 본 적 있으세요?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영숙은 공원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공원 구석, 나무 아래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청년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민호야. 영숙은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은 영숙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영숙은 얼른 청년의 손을 붙잡았어요. 가지마. 제발 가지마. 영숙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청년은 영숙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영숙은 놓지 않았어요. 너 민호 맞지? 할머니가 알아. 내가 우리 민호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확신했어요. 그 눈빛, 그 목소리. 분명히 민호였습니다. 내 이마에 흉터 있지? 6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 영숙은 청년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청년은 움찔했어요. 영숙의 손이 청년의 이마로 갔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작은 흉터가 보였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 맞아. 너 민호야.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은 청년의 손을 다시 붙잡았어요. 괜찮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할머니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영숙은 청년을 꼭 안았습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몸을 경직시켰지만 점점 힘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숙의 품에서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은 청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넌 민호야. 박민호. 우리 귀한 손자야. 박민호. 청년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청년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 웃고 있는 엄마와 누나, 그리고 큰 소리.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사고가 났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10년 전 추석에 너희 가족이 할머니 집으로 오다가 엄마는요? 아빠는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다들 하늘나라로 갔단다.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슴이 먹먹했어요. 뭔가 큰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고 충격 때문이었을 거야.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거야. 영숙은 청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청년은 영숙을 바라봤어요. 낯선 할머니였지만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영숙도 궁금했어요. 민호가 10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기억나는 거 없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떠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보호시설 같은 데도 있었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누가 지어준 이름인지도 모르겠어요. 청년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10년 동안 이름도 없이, 가족도 없이 살아왔던 거였어요. 영숙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니. 집으로 가자. 집이요?
그래, 할머니 집. 내가 있어야 할 곳. 영숙은 청년의 손을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청년은 망설였어요. 정말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영숙의 따뜻한 손길이 청년을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응? 정말 민호가 맞나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0년 전 찍은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청년은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 분명히 자신과 닮았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래. 10살 때 내 모습이야.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왠지 슬펐어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집에 가도 돼요? 당연하지. 넌 할머니의 손자야. 할머니가 10년 동안 널 찾았단다. 영숙은 청년을 꼭 안았습니다. 청년도 영숙을 안았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뭘 고마워하니? 할머니가 더 고맙지. 살아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공원을 나섰습니다. 영숙은 청년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찾았으니까요. 10년 동안 찾았던 손자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영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청년도 영숙의 손을 놓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낯선 길이었지만 왠지 집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배고프지? 네. 조금요. 집에 가면 밥 해줄게.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던 동그랑땡도 해줄게. 동그랑땡. 청년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왠지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은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영숙은 청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들어와. 내 집이야. 청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청년은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자신의 사진이었어요. 10살 때 모습부터 컴퓨터로 합성한 나이 든 모습까지. 할머니, 이게 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널 찾는 동안 계속 봤던 사진들이야. 하루도 빠짐없이.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이렇게 찾아준 사람이 있었다니. 청년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앉아라. 할머니가 밥 해줄게. 영숙은 청년을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다행히 고기와 야채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동그랑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청년은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4장 놓여 있었어요. 청년은 천천히 일어나 제단으로 갔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청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웃고 있는 남자. 그 남자가 자신을 안아주던 기억. 따뜻했던 그 기억. 청년은 사진을 만졌어요. 아빠. 그 단어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청년은 놀랐어요. 기억이 돌아오는 걸까요? 청년은 다른 사진들도 바라봤습니다. 예쁜 여자와 소녀. 그들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엄마, 누나. 청년은 무릎을 꿇고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움, 슬픔,
미안해요. 미안해요. 청년은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은 영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영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동그랑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민호에게 밥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10분 후 영숙은 따끈한 동그랑땡을 접시에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밥과 국도 함께 차렸어요. 영숙은 청년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밥 먹자. 청년은 제단 앞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어요. 상에는 따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리에 앉았어요. 영숙은 청년의 밥그릇에 밥을 푸고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던 동그랑땡 만들었어. 청년은 젓가락을 들어 동그랑땡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순간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어딘가에서 먹어본 맛이었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그 맛. 청년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전을 부치는 모습, 자신이 부엌에서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동그랑땡을 먹으며 웃던 기억. 할머니, 나 배부르다. 그 목소리가 청년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청년은 동그랑땡을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영숙은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니? 맛없니? 아니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동그랑땡을 먹었습니다.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이 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이거 먹어본 것 같아요.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내가 작을 때 이걸 제일 좋아했단다. 3개씩 먹었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웠어요. 영숙은 또 밥을 퍼주었습니다. 청년은 2공기, 3공기를 먹었어요. 영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많이 있어. 네. 할머니. 밥을 다 먹은 청년은 배를 두드렸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것 같았어요. 따뜻했고 맛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청년이 일어나려 하자 영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쉬어. 할머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청년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가 돌아왔어요. 10년을 기다렸던 손자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청년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영숙은 방에서 옷가지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입어봐라. 내 아빠 옷이야. 청년은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빠의 옷. 청년은 그 옷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방으로 가서 갈아입었습니다. 옷은 조금 컸지만 청년에게 딱 맞았어요. 할머니, 저 어디서 자면 돼요? 저기 작은 방. 원래 내 방이었어. 영숙은 복도 끝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청년은 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청년은 멈춰 섰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과 침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자신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오래된 공책과 연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공책을 펼쳤어요. 어린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날, 엄마랑 누나랑 아빠랑 같이 할머니가 동그랑땡 만들어주신대. 청년은 그 글씨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자신이 쓴 글씨였어요. 10년 전 자신의 글씨.
청년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말 여기 살았던 거구나. 청년은 침대에 앉았어요. 푹신하고 따뜻한 침대였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었어요. 청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빠, 누나, 저 돌아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아마 잠들었겠죠. 영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영숙은 민호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자라, 우리 민호.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영숙은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영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민호 찾았어요. 우리 민호 살아서 돌아왔어요. 영숙은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돌아왔어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은 아닐까 싶어 민호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는 영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민호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해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러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집.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일어났니?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영숙은 환한 얼굴로 민호를 맞았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았어요. 따끈한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민호는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정말 여기 살아도 돼요? 민호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꿈은 아닐까? 혹시 다시 쫓겨나는 건 아닐까? 1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민호에게는 안정된 곳이라는 게 낯설었어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영숙은 민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거든요. 10년 동안 제대로 관리받지 못했으니 몸 상태를 확인해야 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민호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사고 이후의 일은 모두 흐릿했습니다. 기억상실증이네요. 사고 충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의사는 영숙에게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 돌아올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영숙은 안심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수 있다니. 천천히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민호에게 옷을 사줘야 했거든요. 영숙은 민호를 옷가게로 데려갔어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민호는 옷들을 바라봤습니다. 새 옷을 사본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티셔츠 한 장을 집었어요. 이것만 살게요. 아니야. 더 골라. 바지도 사야 하고 신발도 사야지.
영숙은 이것저것 집어들었습니다. 민호는 말렸지만 영숙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민호는 새 옷 여러 벌과 신발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무거운 짐을 들고 걸었어요. 영숙은 민호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10년 만에 손자와 함께 걷는 길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제가 들게요. 민호는 영숙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영숙은 고맙다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조금씩 집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숙이 차려준 밥을 먹고 낮에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영숙은 민호에게 쉬라고 했지만 민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단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일을 도왔어요. 영숙은 그런 민호가 기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민호에게 앨범을 꺼내 보여줬어요.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가족여행 사진. 이게 다 나예요? 민호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낯설었지만 왠지 그리운 얼굴들이었어요. 웃고 있는 엄마 안아주는 아빠 옆에서 장난치는 누나. 그래, 다 너야. 행복했던 시절이지.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저 왜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거야. 영숙은 민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이제 완전히 집에 적응했어요. 영숙과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영숙은 행복했어요. 10년 동안 혼자였던 집에 이제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가끔 불안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차 사고 꿈이었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부서지는 꿈.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민호야, 괜찮니? 영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꿈 꿨어요. 무서운 꿈.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영숙은 민호의 곁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호는 영숙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영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왜 살아남았을까요? 엄마랑 누나는 죽고, 그건 하늘이 널 살려준 거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무슨 이유죠?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이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민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와 아빠, 누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어요. 엄마, 저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저 이제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누나, 보고 싶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차올랐어요. 영숙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조금씩 가족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민호야, 밥 먹자. 네, 할머니. 민호는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영숙은 따끈한 된장찌개를 떠서 민호의 그릇에 담았어요. 민호는 고맙다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일하고 싶어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 무슨 일? 아무 일이나요. 돈을 벌어서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아직 젊어.
공부를 해야지. 공부요? 그래. 검정고시 준비하자. 학교도 다니고.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우리 민호 똑똑했어. 분명히 잘할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펼쳤어요. 검정고시 준비였습니다. 영숙은 도서관에서 문제집을 빌려왔고 민호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할머니도 잘 모르겠네. 내일 도서관 가서 물어보자. 영숙은 민호와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민호는 열심히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복습했어요.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할머니. 저 할 수 있어요.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민호가 대견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다가 갑자기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은 대체 어디서 뭘 했던 걸까요? 할머니. 민호는 거실로 나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왜 그래? 사고 난 후에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요. 영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호는 영숙의 표정을 보고 미안해졌어요. 괜찮으시면요. 안 들어도 돼요. 아니야. 내가 알아야지. 영숙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의 일, 병원을 헤매던 일, 민호를 찾아 10년을 보낸 일. 민호는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왜 미안해하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영숙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돌아왔잖니.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호는 영숙을 꼭 안았어요. 영숙도 민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할머니, 저 경찰서에 가고 싶어요. 경찰서? 네. 제가 사고 후에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요. 왜 기억을 잃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과거를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다음 날 두 사람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민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 씨? 정말 살아계셨군요. 네. 할머니가 찾아주셨어요. 형사는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10년 전 사고 기록이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민호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가 인근 야산으로 굴러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어느 병원이었어요? 대구의 작은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신원 확인이 안 됐습니다. 민호 씨가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한 후 민호 씨는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새 이름을 받았고 몇 년을 지냈죠. 하지만 15살 때 시설을 나왔습니다. 왜 나왔어요? 형사는 파일을 넘겼어요. 스스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기록이 없네요.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설.
차갑고 무서웠던 그곳. 민호는 거기서 도망쳤던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요? 아마 노숙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5년을 거리에서 살았던 거였어요. 영숙은 민호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어요. 민호는 자신의 과거가 너무 슬펐습니다. 10년.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텼다니. 민호야. 내 할머니. 이제 과거는 잊어라. 앞으로만 보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민호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열심히 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결과는 나중에 보면 돼. 한 달이 지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합격했어요. 영숙은 기뻐서 울었습니다. 우리 민호 정말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민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룬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가고 싶어요. 대학? 네. 공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 잘 모시고 싶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이렇게까지 컸다니.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할머니가 도와줄게. 민호는 그날부터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숙도 민호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민호 정말 대단해. 영숙은 민호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민호도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민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10년의 아픔이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재단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와 아빠, 누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누나. 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랑 잘 살고 있어요. 대학도 가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민호는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영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민호 이제 다 컸어요. 대학도 가고 꿈도 생겼어요. 당신도 기쁘시죠? 영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여보, 이제 할머니도 웃을 수 있어요. 민호가 있으니까요. 영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사회복지학을 열심히 공부하며 방학 때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노숙자들을 돕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민호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영숙은 민호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12년 전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요. 영숙의 나이는 이제 83이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젊었어요.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돌아온 지 2년 만에 추석이었어요. 영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고요. 하지만 민호가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할게. 할머니는 쉬세요. 이제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민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가르쳐 준 대로 밀가루 옷을 입힌 애호박을 팬에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맞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민호는 동그랑땡도 붙였습니다. 영숙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민호는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붙였어요. 할머니, 맛 좀 봐주세요. 민호는 동그랑땡 하나를 접시에 담아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영숙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영숙이 만든 것만큼이나. 맛있다. 우리 민호 요리 실력이 늘었네. 할머니한테 배웠으니까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도 웃었어요.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민호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제사상은 아니지만 추석이니 가족들을 위해 간단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밥과 국, 전과 나물, 그리고 과일과 송편까지. 민호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렸어요. 할머니, 다 차렸어요. 영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상 앞에는 4개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누나. 영숙과 민호는 나란히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누나.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라 감사한 날이었으니까요. 여보, 아들아, 며느리, 지은아. 민호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대학도 다니고 착하게 잘 크고 있어요. 당신들도 자랑스럽겠죠? 영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야, 고마워. 왜요, 할머니? 살아줘서.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저를 찾아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2년 전 잃어버렸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채워진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은 후 민호는 영숙을 모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포항 앞바다가 보이는 공원이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경치 좋네요. 그래.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랑 자주 오던 곳이야. 영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민호는 영숙을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네, 할머니. 할머니 소원이 뭔지 아니? 뭔데요? 영숙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만이 할머니 소원이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영숙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겹쳤어요. 민호야, 약속해줘. 앞으로도 잘 살겠다고. 할머니 없어도 잘 살겠다고.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잖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영숙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여기. 영숙은 민호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잘 들어. 할머니가 없어도 넌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할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누나가 있어.
우리 모두가 널 사랑하고 있단다. 민호는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영숙도 민호를 안았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영숙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미역국과 생선구이, 그리고 영숙이 좋아하는 나물들. 영숙은 민호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맛있다. 그럼 많이 드세요. 밥을 다 먹은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며 영숙과 민호도 함께 웃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호는 영숙을 방까지 모셨어요. 할머니, 편히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잘 자라. 민호는 방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고통, 외로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쓴 공책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새로운 글을 적었어요.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 누나, 그리고 할아버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민호는 공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영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 다 컸어요. 이제 걱정 없어요. 할머니도 이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어요.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12년의 기다림, 12년의 아픔이 모두 보상받은 것 같았어요.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침 제가 만들게요. 그래, 고맙다.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영숙은 식탁에 앉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든든한 손자였어요. 할머니, 다 됐어요. 민호가 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가실래요? 그래, 어디 갈까? 바닷가 어때요? 좋지. 밥을 먹은 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추석 다음 날의 햇살은 따뜻했어요. 영숙과 민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바닷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응? 행복해요. 할머니도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2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기적. 추석은 다시 가족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숙과 민호가 만든 가족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